무지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이곳에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교실에 모여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 쉬지 않고 붓질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며 즐겁게 작업을 하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밀린 숙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자, 지금 열심히 색깔을 칠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창의력 대결이라고 불리는 이 대회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겨루는 대회로 초중 고등학생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청소년들도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올림피아드라는 명칭에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라는 이름이 더해졌는데요.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창의력이 입증된 학생들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DI 대회, 즉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3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도 이미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입증됐죠.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세계를 목표로 잠재된 능력을 반짝반짝 갈고 닦은 우리 학생들의 행보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앞두고 방과 후 주말까지 학교에 나와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너희들 여기 모여 있었고 자네들한테 이런 질문이 있다니. 수비를 부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지. 학생들은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본부에서 제시하는 총 5가지 팀 도전 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준비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는 각각의 주제가 있는데요. 철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것은 도전 과제 C.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보여주어라. 도전과제 C는 시각예술 공연 분야로 주어진 주제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독창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기획부터 스토리 구성, 소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살아있는 만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 배경이 됐는데 가난한 여인들이 부자가 된 노인에게 비법을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보여주기 위해선 여러 가지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할 텐데요. 아이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해 아이디어 소품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막 이걸 딱 넣으면 여기서 뻥튀기가 나오는 거야. 문제는 이러한 소품들을 이야기 속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녹여내는가인데요.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친구들에게 남은 것은 연습, 또 연습뿐입니다. 이 대회에 처음에 접했을 때 다양한 생각, 그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나 또 비판적 사고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했을 때 그 해결하는 능력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들이니까 그걸 접하는 기회가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기왕이면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 수상을 못했을 때 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의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언니 오빠들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대회 시작 일주일 전, 최종 연습이 한창인 또 다른 학교를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의가 한창인데요. 분명 과제 준비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대본 회의를 하는 이유는 대사와 동선, 그리고 소품이 등장하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저희는 도전과제 B형으로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도전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환경을 중심으로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지금 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품은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도구들이 필요한 이유는 도전과제 B의 주제 때문인데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라. 학생들이 극한 환경을 설정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땅콩에서 염기성 성분을 추출해 상산물이랑 혼합하는 거야. 그럼 중성화가 되니까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추출부터 해보자. 봐봐, 이거는 염기성과 산성의 원리를 이용한 실험들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학 실험을 공연으로 표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친구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설정과 독창적인 실험 기기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즉흥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한 공연이기 때문에 실험 도구와 소품 활용에 변수가 있다면 원하는 시각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이제 총력을 다해 과제를 다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왕 하는 거 금상 타서 미국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양주고 글로리 화이팅!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정미호, 김명지입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날이죠. 네, 우리는 작년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광명 시민체육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다르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풀어야 할 도전 과제가 작년과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엔 또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 아시아 청소년들의 빛나는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의 향연. 지금부터 그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결전의 장소에 도착한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주인공들. 학생들의 톡톡 튀는 개성만큼 동원되는 소품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종류와 크기를 보아하니 그동안 흘렸던 이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어떤 도전 과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과 소품 제작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데요. 친구들은 어떤 과제를 준비해온 걸까요? 우리 친구 어떤 과제 준비했나요? 시가지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보여주자라는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은폐된 물체를 찾아가지고 어딘지 찾아서 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A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전 과제 이 구조물 분야예요. 2달간 힘들게 연습했는데 꼭 우승해서 미국 가고 싶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연극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잘할 것 같습니다. DNA 화이팅! We are champions! 파이팅! 드라마틱하게 이겨볼까? 이곳이 바로 오늘 하루 동안 창의력의 향연이 펼쳐질 무대인데요. 본격적인 과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개막식이 준비되었습니다. Hey
ti a me mio da qui una giornata al sole u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참석하신 160여 개 팀 1,100명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저마다 창의력을 서로 협동해서 어떻게 발휘하느냐를 측정하는 축제와 같은 대회입니다. 이제 곧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노력의 결실을 심사위원들 앞에 선보여야 합니다. 긴장이 돼서 그런지 각오가 대단해서인지 오늘의 주인공들 표정에 비장한 날이 서렸는데요. 이곳에 모인 학생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순수하게 창의력으로 승부할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 이번 대회 목적은 매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길러주고 또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또 창의력이든가 팀워크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이 대회가 우리나라 대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중국 팀이 4팀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2회라 이렇게 약하지만 앞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서 명실공히 아시아인 학생들의 즉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풀어놓을 도전 과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전 과제 A, 은폐된 물체를 찾아 이동시켜라. A 과제는 기계공학 부문으로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감지할 수 없는 물체를 기계 기술의 도움으로 탐지하고 그 과정을 공연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 B,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라. 과학 부분인 B 과제는 실제 존재하는 극한 환경에 대해 조사한 후 환경을 정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를 공연과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예술 부문인 도전 과제 C,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보여주어라. 유명 화가의 작품을 선정해 시각적 특징을 기초로 만화를 구성하고 공연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도전 과제 D, 과거인과 현재인이 함께 대소동에 대처하라. 즉흥 공연 부문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4개의 키워드를 이용해 즉석에서 스토리를 연결시켜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구조물 부문인 도전과제 2, 장력을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이 과제의 핵심은 구조물, 주어진 규격의 구조물을 제작해 중량추의 무게를 최대한 지탱해내야 합니다. 도전과제 A는 기계공학 부문인데요. 주제는 은폐된 물건을 찾아 이동시켜랍니다. 상자 안에 꼭꼭 숨겨진 비밀스러운 물건이란 무엇이고 또 그 물건을 어떤 장치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도전과제 A 심사 과정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창의력이 돋보였던 A 과제. 특히 이색적인 소품과 장치가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우리의 미래가 담긴 로켓을 찾아낸다는 이 팀은 씩씩한 군인으로서 완벽 변신해서 상자의 숨은 물체를 찾아냈고요. 또 다른 팀은 상자 속의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뉴스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워낙에 막상막하라서 A 과제는 평가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미지의 물체를 탐지하고 그다음 그것을 꺼내고 그것을 운송하는 그 과정이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잘 구현이 됐나, 그리고 그러한 그 탐구 결과하고 가상의 세계를 제대로 잘 연결되었는가, 자 그걸 중점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전과제 C 심사장. 도전과제 C의 과제는 살아 움직이는 만화를 보여주어라. 발표에 앞서 최종 회의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초조함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준비한 만큼만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떨리는데 저희 열심히 한 만큼 대상 타려고 온 거니까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유명 화가의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만화로 재탄생되는 무대. 자, 그럼 숨을 죽이고 공연을 관람해 보시죠. 과연 이 팀이 재해석한 예술 작품은 무엇일까요? 전원 풍경을 배경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팀이 표현하는 그림,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원래 줍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거라는 그 역발상을 해가지고 그걸 주제로 한 거예요.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인 다음 팀. 야심차게 준비한 장치와 소품을 챙기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연습해왔지만 무대에 나서기 직전까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보는 학생들. 공연 내용이 궁금한데요. 살짝만 공개해 주시죠. 저희 그 한 소녀가 아이돌 광팬인데 이제 광팬의 이상형을 따라하려다가 그 독서 챔피언을 우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았어요. 지금 떨리고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다가 가사도 실수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외우고 있어요. 이 팀은 피에르 오그스트 느루아르의 책 읽는 소녀를 발표 작품으로 선정했는데요. 이 소녀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텍스트와 말풍선 등 만화적인 기법을 잘만 활용하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도전과제 C. 물론 준비한 소품과 음향 효과 그리고 연기력까지 이 3박자를 갖춰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무대 심사위원의 평가는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보여준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대참을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걸리네요. 심사위원의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잔뜩 긴장한 학생들. 어떤 점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래도 연습할 때는 음향 장비를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전에 바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점을 사용한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육성으로 대안하려고 하면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전과제 D 심사장으로 가볼까요? 도전과제 D는 과거인과 현재인이 함께 대서동에 대처하라인데요. 제한시간 5분 동안 팀원들이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과 사고력 그리고 협동심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D과제에 출전하는 중국팀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준비 기간만 1년이 넘는다는 이 팀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팀워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困难就是因为我们队有2个新来的，完之后呢，就有配合上，还有那个队员的勇敢上，因为有些队员可能会有一些胆小啊之类的，所以要锻炼他们的勇敢，完之后和如何去发挥他们最大的优点和特色。 D과제는 공연에 앞서 4가지 즉석 키워드를 뽑아야 하는데요. 상자에서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과거인과 현재인, 그리고 대소동의 종류와 즉흥 분장 종류 등 스토리의 주인공과 상황을 결정해야 합니다. 진격하는 미래의 별이라는 팀 이름처럼 과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공연 전에 잠깐의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중국 학생들. 뽑은 키워드에 맞춰 순간 판단력과 스피드가 요구되는 도전과제 D. 这个时候，天空一道蓝光闪过，他们来到了这个。 중국팀이 선사한 즉흥 공연은요. 신통한 도사가 하늘을 나는 새에게 주술을 걸어서 가라앉은 섬을 떠오르게 하고 돌고래 조련사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돌고래로 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았던 이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This year, not just from the teams from Beijing, we also had the teams from southern China, from Zhejiang province, participate in this event. So this is a major improvement. Now teams from northern China and southern China are all welcome to join this party in Korea.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심사장 한편에 재미있는 체험 코너가 마련됐는데요.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준비한 체험입니다. 미래 창의 인재의 조건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집중력. 이곳에 마련된 체험들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언뜻 보면 그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두뇌 훈련 방법이라는 사실. 먼저 자신의 단기 기억과 공간 기억, 그리고 수리현산 등의 다양한 두뇌 영역을 수치로 확인하고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영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훈련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의력과 집중력은 뇌 앞부분에 위치한 전전두엽이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체험이겠죠? 공간 직각력에서 문제를 재밌게 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이에 나오니까 신기해요. 어느새 인산인해를 이룬 체험 부스. 자신의 집중력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학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좌우 뇌 기능의 균형을 알아보는 이 체험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격 게임으로 집중력을 진단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집중력도 키우니까 평소에 그냥 게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약간 굴려야 될 듯 하면서도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칙칙폭폭 달려가는 이 귀여운 기체 장난감의 정체는 바로 주의 집중력 정도와 지속력을 측정하는 기기. 한 곳을 응시하면서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집중도 수치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빛부터가 남다른 이 학생은 집중도가 꽤 높게 나왔는데요. 왠지 창의융합 인재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죠? 공부를 할 때 집중력이 안 되는데 이런 걸로 집중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끝나면 살짝 어질어질하기도 했는데 할 때는 되게 재밌고 집중력도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었어요. 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양손 가득 소품을 든 학생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또 다른 곳. 바로 도전과제 B 심사장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도전과제 B 심사장 앞인데요. 도전과제 B의 주제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 과연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소품. 도전과제 B는 극한 환경을 묘사한 배경과 소품을 직접 제작하고 실제 존재하는 극한 환경의 극복 과정을 과학 원리를 접목해 표현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상황 속 배우가 되어 연기에 도전! 충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한 과제인 만큼 창의력 넘치는 기계, 장비, 도구가 총집합했습니다. 그만큼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도전과제 B에서는요,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를 하시나요? 중점 사항은요, 일단 환경에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설정을 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극복하는 장비들, 그런 장비들이 제대로 창의적으로 접목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특별 재능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심사장. 여기 도전과제 B에 당당히 참가한 팀이 공연에 한창인데요. 현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존충 파괴를 극한 환경으로 선택한 학생들.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 몸을 숨긴 채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마치 실제 상황에 처한 듯 학생들 표정에서 진지함이 묻어나는데요. 극복 과정을 위해 투입된 핵심 도구는 바로 수소와 산소를 이용한 산화 장치. 과연 이 장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살짝 들어볼까요? 물에다가 수산 나트륨을 넣어서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하면은 지금 여기 양쪽에서 수소랑 산소 기체가 생성되거든요. 그 가운데에는 이거 액체와 같은 수산화나트륨 액체를 넣어서 여기에 수소, 여기에 산소를 넣으면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아서 이 전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해서 불이 켜진다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전구 넣어서. 이어지는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 물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이거 가정을 한 게 우선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동굴을. 그래서 우선 물이 있고 생물이 있고 제가 갔다고 그런 가정하에. 오케이. 잘했어요. 자신 있게 무대를 마친 학생들. 과제를 준비하며 느낀 점도 많을 텐데요. 또 이런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면서 창의력도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상 받을 자신 있어요? 네. 잘하는 사람? 금상이요. 미국에 가고 싶어요. 과학 실험 소품이 눈에 띄는 팀 발견. 한눈에 봐도 화산 폭발을 재현한 소품임을 알 수 있는데요. 과학과 스토리의 조화, 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 듯 보입니다. 이 팀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 발생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극한 환경으로 설정했는데요. 다양한 과학 장비와 소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재능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제한 시간은 단 8분.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과 초조함에 학생들의 대사가 빨라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겠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극복 장치를 설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구를 덮는 화산재를 흡착시키는 장치. 이 특별한 장치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베르누이 광장지에서 압력과 높이, 그리고 성능에 관한 물량을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이 보트가 돌아가면서 이 빨대에 의해 마찰에 따라 공기가 함께 돌아가게 되고 그 공기가 속력이 빨라졌으므로 높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속력이 빨라졌으니까 압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돼요. 학생들이 준비한 장치는 베르누이 법칙과 원심력을 이용한 물리학입니다. 베르누이 법칙이란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 높이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법칙으로 비행기가 뜨는 원리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팀의 핵심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불가사리 모양의 회전 장치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원판이 회전하며 유체역학의 원리에 따라 먼지를 흡착하도록 만든 것이죠. 심사위원도 학생들의 아이디어에 조금 논란 넘치죠? 어떤 발상에서 유체역학을 공기역학을 바꿨는가 그것도 동기 좀 얘기해 주세요. 모터를 돌려서 압력을 작게 만들어서 공기를 끌어오는데 이것을 하늘 위에 직접 올리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이용해서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발상을 얻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물의 원리를 유체역학을 이용해 공기역학을 바꾼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네, 저런 과학적 원리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학생들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팀의 특성을 또 살려야 되잖아요. 많은 팀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심사 기준에 있는 것만 하기보다는 저희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 얘기도 조금 끼워 넣고 하는 식으로 시간 분배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끝낸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의 열기가 더해져가는 시민체육관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곳은 도전과제 2심사장입니다. 처음부터 알 수 없는 나무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도전과제 2의 주제는 장력을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공학기술을 이용해 천연나무 구조물을 만들고 중량추를 하나씩 올려
견디는 무게의 총량을 측정하는 과제입니다. 구조물 쌓기는 단순히 추를 쌓아 올리기보다 장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력이란 물체의 면 양쪽 끝에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물체 안쪽으로 향하는 힘을 압력,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즉, 학생들이 만든 나무 구조물이 장력을 견뎌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드디어 시작된 중량추 쌓기. 금방이라도 구조물이 부러져 버릴 듯이 위태위태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물이 부러지면 그 중량추를 제외한 무게를 측정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이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과제 2의 도전장을 내민 다음 팀은 다름 아닌 중국팀. 먹물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사로잡고 야심차게 준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요. 과연 구조물이 얼마나 무게를 견딜지 기대해봅니다. 꼼꼼하게 균형을 맞추며 압력판을 올려놓는 중국팀.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장력을 견뎌내기 위해선 구조물과 무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량추 하나를 성공했나 싶은 이때 도전을 중지시키는 심사위원의 손짓. 학생의 표정에도 바짝 긴장감이 감돌고 무언가 아쉬운 듯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위에 나무판이 압력판이라고 합니다. 압력판이 기둥에 닿아버렸어요. 이 기둥에 닿아버리기 때문에 상황이 끝납니다. 想说的话，我们觉得我们能够从抽空来韩国，我们觉得对自己也是一种挑战。虽然我们可能并没有尽人人意，但是我觉得我们的实力其实还是摆在那里的。我们一次的失误犯规并不能代表我们真实的实力，所以我们虽然有点遗憾，但是还是很开心能在这里遇到这么多我们有目标、有梦想、有创新的一些全来自韩国的一些同学和一些我们自己来自北京的一些队友，感觉给我们其实带来很大支持，是一次很有意思的经历，感觉我们以后会做得更好，对我们的人生会有很大的帮助。谢谢。 이번엔 초등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수없이 연습했을 동작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들. 공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구조물 설치가 시작됩니다. 평평하게 균형을 맞춰 압력판 올리기 성공! 중량추를 올리는 손끝에서 신중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껴지는데요. 구조물 위에 중량추를 올리고 그 상태로 3초의 시간을 견뎌야 무게가 인정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중량추만큼 나무 구조물이 받아내는 장력 또한 팽팽해지는 상황. 많은 관중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친구.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중량추를 올렸죠? 그 무게가 궁금해집니다. 6, 7, 8, 9. 어린 학생들이 쌓아 올렸다고 하기에 믿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250kg 성공! 그 비결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 구조물은 위에서 짓누르는 힘도 있고 옆으로 또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서 벌어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낚싯줄로 그 벌어지는 힘을 막고 이렇게 트러스를 붙여서 위에서 누르는 힘을 막았어요. 8시간에 걸쳐 숨가쁘게 펼쳐진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이제 모든 과제 심사가 끝났는데요. 심사 집계를 기다리는 동안 대회를 향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의 재미를 함께 누려보시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오지연입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 앞에 등장한 개그맨 오지헌 씨. 텔레비전으로만 봐왔던 개그맨을 직접 만난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그맨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창의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오지훈 씨의 이야기.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전해졌겠죠? 이어서 가슴 깊숙한 곳을 울리는 멋진 탱고 연주가 시작됐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겐 조금 생소한 악기, 반도네온은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탱고 팀이었습니다. 이 시각 무대 뒤에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K걸즈입니다.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 이렇게 K걸즈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무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무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공연으로 학생들의 긴장이 충분히 풀릴 때쯤 드디어 심사 점수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며 수상자들을 기다리는 트로피들. 과연 이 트로피를 손에 쥐게 될 영광의 주인공들은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구성과제 금상입니다. 초등부 UA5팀, 중등부 핑크 부스터팀, 고등부 비욘드 베스트팀, 이렇게 세 팀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일까요?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듯 환하게 웃으며 뛰어나오는 학생들. 이들의 기쁨과 감격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도전 과제를 누구보다 멋지게 해결해냈다는 증거. 하지만 수상팀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의 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들 앞에 온 것입니다. 세월을 넘어서 세상을 빛내자. 위안 베스트 파이팅! 저희가 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非常高兴，因为这是我们大家长期的努力的结果。我很感谢大家，也很感谢老师，很感谢学校，更感谢那个学校能给我们这次机会，让我们来参加这次。 정말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상상도 못한 상을 받겠는데요. 진짜 세계대회 나가서 꼭 1등 할 거고요. 대한민국을 빛낼 겁니다. 2개월 동안 진짜 많은 노력과 진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렇게 같은 팀으로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생각나고 누가 가장 감사해요? 신우철 선생님이요. 저희 담당 동아리 선생님 이거 같이 한 한마디 해주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 수상 텔록 스마트 CPP팀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았어. 자, 친구들. 창의력이라고 하는 특별한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황금 열쇠가 될 수 있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될 수 있으며 나라를 일으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이 특별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학생이란 이름으로 지식을 쌓으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그들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2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은 기분이거든요. 아쉽지만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겠네요. 네, 아시아 대회는 끝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활약한 팀들은 곧 세계 DI 대회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생생하게 느꼈던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갈고 닦은 놀라운 능력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내년에는 또 어떤 엄청난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힘. 그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빛나라 창의력!